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조국은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바로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취임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 조국, 조국 대 윤석열, 앞으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국은 검찰을 이제 통제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간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의 혐의를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둘 간의 긴장이 아주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벌어졌던 조국의 법무부 장관 취임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혹시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나와 관련된 수사 보고는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제 장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취임사에 담았습니다. 조국은 9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의 감독 기능, 인사권,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검찰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통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짧은 단어 속에서, 이 문장 속에서도 통제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통제장치, 통제장치, 통제장치. 3번 나왔습니다. 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2300자 분량이라고 합니다. 취임사를 대부분을 검찰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반성 이런 것보다는 검찰 통제하겠답니다. 무섭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유도 검찰개혁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법무검찰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 전문가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조국이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학자로서 본인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를 베풀고 또 아들에 대해서 서울법대 인턴십 등을 통해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학자로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조국의 제자들이 서울법대 교수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본인이 지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조국이 지식인 맞습니까? 지금 조국은 자신이 과거에 썼던 책, SNS 글, 했던 말로 인해서 지금 언론의, 여론의 융단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식인입니까? 지식은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폄훼하지 마십시오. 조국씨.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마치 본인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듯 오만에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고 이미 조국의 부인은 피해자 신분이 됐고 본인 역시 피해자 신분으로 곧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을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담당할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경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사청문회 보니까 금태섭 의원보다도 훨씬 지식의 폭과 전문성이 얕읍디다.
차라리 금태섭 의원이 장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유럽 최근 변화는 이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까? 자, 조국 장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만 하면 된다. 법무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그러니까 나를 수사를 제대로 하려는 검찰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그리고 수사 통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사 통제,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사권 행사, 수사 통제. 자, 이제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는 겁니까? 검찰이 아마 검난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은 딱 취임하니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정말 오만한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특이했던 것은 취임식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입니다. 조국 취임식에 검찰 측 참석 간부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법무부 소속이 아닌 검찰 측 검사장급 인사는 김영대 고검장이 유일했습니다. 검찰은 참석 대상은 통상적으로 법무부가 선정해왔다. 관례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식을 조촐하게 치르겠다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법무부 장관 취임식엔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법조계에선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취임식에 검찰 측 간부를 부르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측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남을 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장들은 참석하는데 조국을 수사하기 때문에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언제 전환될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조만간 장관 집무실에 검찰 수사관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분 좋은 상상도 해봅니다. 자, 조국 장관의 취임식보다 1시간 30분 앞서 열린 박상기 장관의 임식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취임식에는 참석했습니다. 자, 전임 박상기 장관의 취임식 때는 검찰 측에서 봉욱 대검 차장,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조희진 의정부 지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인 검사 출신 김현웅 장관 취임식에는 김수남 대검 차장, 김경수 대우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강찬우 수원지검장, 김호수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만 딱 갔습니다. 취임식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것도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